자, 일단 각자의 주장을 좀 더 전해드릴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도면까지 손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영상 녹화실 저기에서 술 마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바뀐 거예요. 앞서는 저 건너편 창고에서 마셨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1315 옆에 있는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면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저건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 영상 진술 녹화실이 어디인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게 술을 마셨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요. 회유와 압박이 주로 세 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창고와 조사실, 검사 휴게실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거부하겠냐라며 검사의 요구로 음식 반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재반박하고도 있는데 글쎄요. 근거가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조금 전에 재반박 입장을 내고 있는데 7월 3일에 음주 가능성이 크다라며 6월 30일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술 녹화실에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해서 상황 파악은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검색대 직원이 검사 지시에 불응하기는 어렵다라며 음식물 반입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반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왜 본인이 특정했던 장소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성춘 부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민주당 측에서 좀 그래도 믿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굳이 왜 거짓말을 하겠는가였거든요. 네. 포인트가 왜 그러냐면 일단 4월 8일에 검찰의 구형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7일에 1심 판결만을 앞두고 있죠. 근데 재판의 핵심은 결국 그 김성태 전 부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피의자의 신뢰성, 신빙성이 결국 그 재판부의 판결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좀 허황된 말을 갑자기 주장을 해서 본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좀 구체성이 더 반영되어 있다. 아까 우리가 그 그림을 봤지만 그림 자체가 무슨 뭐 술을 마셨다는 증거는 될 수 없죠. 예. 하지만 그 창고라는 간판이 있는데 사실 들어가 보니 회의실이었다. 뭐 그런 것들. 그런 디테일 검찰에서도 들어갈 리가 없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는 거기 방에 들어갈 리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룬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일단 그 발언이 번복됐습니다. 번복됐다. 왜냐하면 그 진술조사실이 거기에 지금 만약에 초반이었다면 예.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조사가 끝나가는 차원이면은 아마 한 10번에서 20번 많은 횟수를 아마 그 조사실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을 텐데 그 익숙한 장소가 됐을 그곳을 착각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검찰에서 바로 그 쌍방울 직원에 대한 또 그걸 출입 기록을 6월 30일 거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답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입장을 들었을 땐 전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충분치 않다. 날짜가 일단 변경됐고 네. 전 출입 기록 그 한 달 다 보자는 건 전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 바로 저는 처음에 며칠 동안 검찰이 왜 바로 대응을 안 할까? CCTV는 당연히 너무 옛날 거기 때문에 없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럼 출정 기록을 그냥 바로 공개하면 의혹을 바로 해소하고 검찰의 뭐 신뢰도를 바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공개를 안 하지? 공개가 하는 게 그게 어렵다면 제3자를 통해서 예.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공신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봐서 확인해 봐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의심을 했던 것인데 일단 일부는 공개했고 추가적으로 공개한 건 아니죠 아직. 네. 입장만 밝힌 것이죠. 확인해봤다고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민주당에서 방문을 한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민주당에게도 보여줄 거 출정기록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역시나 지금 공은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좀 더 많은 해명을 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딱 두 가지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어요. 말을 바꿨어요. 술을 마셨다는 장소랑 시간. 그런데 공교롭게 검찰이 반박하는 가운데서 교도관들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창고에서 술 마셨다고 했을 때 그럼 교도관이 그걸 다 묵인했겠냐?
교도관은 그런 일 없다라고 한다라는 입장이 나오자 진술조사실에서 술을 마셨고 교도관은 안 들어왔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꾼 거거든요. 6월 30일에 술 마셨다라는 초기 입장이 전해지자 검찰이 6월 30일 해당 날짜의 출정 기록을 공개했거든요. 그러자 아니야 7월 3일 음주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말을 바꾼 건데 김관삼 변호사님 뭔가 불리한 증거가 검찰 측에서 공개되고 반박되자 장소와 시간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땐 또 바뀔 거예요. 일단요, 6월 30일 참고로 확정이 딱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장소는요,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 증거 내잖아요. 그다음에 창고와 진술 녹화실 특징이 있죠. 창고에서는 대기를 하면 반드시 교도관이 거기 있습니다. 예. 같이 있어요. 진술 녹화실은 들어가면 진술 녹화실 분리되어 있는데 조사실하고 그쪽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했다가 이건 완전히 뭐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진술 녹화실을 또 바꾼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날짜도 마찬가지죠. 6월 30일 딱 특정돼갖고 얘기했잖아요. 예. 출정 기록할지 이걸 다 보면 그때 누가 그 날 출정이 됐는지 출입했는지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 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안 맞죠? 그러니까 7월 초다. 7월 초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7월 3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또 바꿀 가능성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고. 근데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것은요.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엄청나게 재판을 끌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예. 검찰의 회유 압박 얘기를 무지막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7월 3일에 이루어졌다고 봐요.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난동을 피우고 소리 지르고 변호사를 바꾸고 안 바꾸고 굉장히 어려울 때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서신을 밖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유를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러면 회유에 술판 버렸다 어떻게 했다 왜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얘기 안 했냐?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에 아주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총선 직전인 4월 4일 날 결심하면서 이 얘기를 툭 던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던지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덥석 물은 거죠. 그러면 신빙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실관계 팩트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네.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뭔가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청담동 술자리처럼 아무튼 웃기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TF 꾸리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뭐 민주당에는 뭐 불리하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조금 전에 재반박 입장을 냈는데 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어는 수원지검 앞 삼거리 연어 전문점에서 구입을 했다. 라는 이 구체적인데요? 오, 그렇죠. 신빙성 있네요. 아주. 수원지검 앞 삼거리의 연어 전문점에서 구입을 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네이버 지도를 찾아봤는데 네이버 지도에는 연어집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바뀌었다. 어딘가에 있겠죠. 연어집은 있겠죠. 수원지검 삼거리 연어 전문점. 그런데 사실은 수원지검을 왔다 갔다 하면 연어집도 보이고 사실 거기 파리바게트도 있고 하거든요. 예전에 수원지검 검사하셨잖아요. 아니 요즘 재판도 수원지검 많이 가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법원도 있고 그렇죠. 농협도 있고. 음식점도 종류별로 많아요. 근데 네. 뭐 저는 거기서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연어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연어 전문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이 주장은 어떻게 해요? 그 1층 보안대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어떻게 불응하겠냐. 음식 반입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근데요 요즘요 검사가 그런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검찰청 직원은요 예.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나 그런 거 아니면 출입기록 반드시 적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검사가 전화했고 뭐 연어 가져오니까 그걸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걸 막 구체적으로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걸 프리패스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해버리면 요즘은 불가능하다 그런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세상에 검사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조금 전 입장 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연어집 없다고 했잖아요. 삼계탕집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삼계탕집인데 SB 삼계탕집으로 이니셜이 바뀌었다. 성춘 부장님, 지금은 없다는 게 맞답니다. 지금은 삼계탕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영수증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폐업한 업체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지금 이화영 왜냐면 옛날에 생태탕 때도 예. 생태탕집이 그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 그 생태탕집 사장님하고 아들이 인터뷰를 했다가 다른 매체에서는 또 못 봤다고 했다가 약간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연어집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연어집 사장은 안 나오고 있군요. 전 일단 지금 제가 아까 그 헤드라인으로 봤던 것보다 더 디테일한 일단 반박이 있는데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전 검찰이 충분히 만약에 그 반발을 하고자 한다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출정 기록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특정 일을 딱 지정해서 이 날짜들에 아마 가서 조사를 받았던 걸로 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개하라라고 했으면 전 검찰이 그냥 바로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리고 공개하면은 지금 검찰은 황당무계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혹시 그러면 또 바꾸면 그럼 검찰이 또 조사해서 또 공개해야 됩니까? 지금 벌써 두 여기서 번째인데. 또 바꾸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인식조차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예. 발언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하락하겠죠. 그렇군요. 법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조차도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예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뭐 네. 영화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충분히 이런 대한민국의 뭐 검찰에 대한 죄송한 얘기지만 검찰 출신도 계신데 죄송한 얘기지만 수원지검 검사 예, 출신.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국민들께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통과시킬 수 있는 거냐? 연어회 정도 통과 못 시킬까?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검찰 입장은 아예 술잔치가 없었는데 그걸 입증하라고 하니까 황당하다라고 하면서 나름 6월 30일에 출정 기록, 그때에 참석했던 교도관들의 입장, 그리고 그때 검찰 수사관들의 입장, 쌍방울 지검들의 입장까지 검찰에서는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조목조목 수원지검이 반박했는데요. 자, 일단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전에 주장했던 6월 30일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검찰이 반박 증거를 다 조목조목 댔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미 이재명 대표 관여 사실을 진술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고요. 창고가 아닌 진술조사실에서 술을 마셨다. 그날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 그날 청사에 음식과 술이 반입된 바 없다. 음주 불가능하다라는 나름의 식사 기록, 출정 기록, 음식 반입 기록까지 검찰에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7월 3일이다 라고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럼 뭐 7월 3일 것도 한 번 더 조사하는 김에 검찰 할 수 있죠. 자,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방역철회에 쌍방울 직원 등 참여자가 더 있었다. 그러자 수원지검에선 쌍방울 직원 출입 사실 자체가 없다 라며 출입 기록까지 조사를 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수원지검의 주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김정우 의원님, 네. 검찰이 그냥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쌍방울 직원 출입 기록, 그다음에 그날의 음식 반입 기록까지 지금 공개했고 식사를 그때 당시에 어디서 했는지 외부 저기서 했다라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 날짜를 바꿨기 때문에 검찰 한 번 더 좀 7월 3일에 대한 조사를 해야겠군요. 예, 7월 3일, 7월 5일 출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이제 반박도 자료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일, 5일까지도 나가서 이제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날짜까지를 다 포함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렇군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거대 야당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공권력 낭비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소모적인 논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다들 민생을 외치고 있으면서 지금 이거에 매몰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런 것으로 확정적으로 밝혀진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심각한 문제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수원지검 지하 1층을 통해서 일반인도 허락 받은 사람은 또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추정컨대 그 변호인의 얘기는
검사의 허락을 만약에 받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몰래. 예, 이제 그런 또 주장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양쪽의 입장이 다 조금씩 허점은 있는 것 같아요. 검찰도 조금 더 확실하게 범위를 넓혀서 뭔가 그 물증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그 진술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날짜는 뭐 6월 30일경 7월 초인가 이렇게 살짝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는 거는 일생에 한 번 혹은 상상하지 못할 특별한 기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장소를 헷갈려요? 음.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명확히 왜 이렇게 장소에 대한 진술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더 있어야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지, 그 술판을 그렇게 벌릴 만한 날짜, 장소의 기억이 그렇게까지 확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날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네. 기억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사에 당시 입회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검찰이 확인을 했는데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은 없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 변호인이겠죠. 그렇죠. 전 변호인이 사임을 했었죠. 사임을 했었는데 그 변호인이 아니라면 그 변호인이 굳이 또 마셨는데 안 마셨다고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결론은 뭐 조사를 해봐야 결론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본질은 이재명 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대북송금,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에 개입했는가 여부인데 그렇죠. 이것이 술자리를 먹었다, 가졌다, 그다음에 해를 받았다, 그게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징계를 협의하는 이제 선생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에 몇 분이 점심 때 술을 마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학생 측에서 저 선생님들 술 마셔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뭐 징계를 하는 뭐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학생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선생님들 태도는 부적절해요.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아예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마치 기존 사실처럼 가정하여 공세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비판인 거죠. 전형적인 물타기죠. 전형적인, 특히 정치권에서 쓰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본질과는 다름없는 약간의 잘못된 흠을 부각시켜가지고 본질을 흐릿하게 만드는, 본질을, 그리고 이제 또 여론은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잡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론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죠. 지금 당 대표의 쌍방울 개입 유무와는 이제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술판을 버렸어, 안 버렸어. 만에 하나 검찰에 많이 버렸는데 거짓말 했다 한다면 거봐, 결국은 이재명 지사 말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상관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권에서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용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연어집이 삼계탕집으로 바뀌었다. 봐라, 술잔치가 있었다. 글쎄요, 객관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연어집이 그 안에 아직까지 개업을 하고 있든 삼계탕집으로 바뀌었든지 여부는 술잔치가 있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연어가 그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조작된 진술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또 근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안용환 의원님의 지적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질과 관련 없는 일이다라는 건데